오늘 저스트 10미닛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 뼈 건강을 위한 트리플 액션. 왜 트리플 액션일까요? 칼, 맥, D,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하고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트리플 액션입니다. 이 트리플 액션을 위한 칼, 맥, D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칼슘, 칼, 맥, D의 가장 이제 주요 성분이 칼슘입니다. 네. 칼슘의 기능은 우리가 매우 잘 알듯이 뼈, 그렇죠. 골격과 치아의 발달, 그 다음에 그의 부수적으로 혈액의 응고, 신경 전달, 근육 수축과 이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주요 영양소이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제 뼈 건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죠. 칼슘이라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뼈와 치아의 발달 외에 혈액응고, 신경전달, 근육 수축과 이완 이 작용이 또 엄청 크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 몸의 칼슘의 99%는 뼈에 들어가 있습니다. 뼈의 99%가 칼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칼슘의 99%는 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골격근에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 혈액, 오른쪽에 있는 혈액이죠. 나머지 1%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혈액 속에 칼슘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쪽이 99%고 이쪽이 1%, 혈액이 1%인데 과연 누가 우리 몸의 칼슘을 주도할까요? 칼슘의 분배와 칼슘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혈액에 있는 칼슘이에요. 이 1%가 99%의 뼈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조절을 왔다 갔다 만듭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뼈는 칼슘, 칼슘은 뼈,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칼슘, 우리 몸의 칼슘을 조절하는 역할은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우리가 칼슘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 드는 게 골다공증이겠죠. 당연히 뼈가 이제 뼈의 조직이 성걸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게 정상인의 뼈 조직이고 밑에 있는 게 골다공증에 걸린 환자의 이제 뼈 조직인 거예요. 뼈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잘 부러지기 쉽고 약해지는 거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여성분에게 골다공증이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뼈에서 여성 호르몬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뼈에서 칼슘이 마구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골다공증 환자 중에 여성 비율이 80%나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 환자 증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환자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스트로겐 감소가 여성 노인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아니죠. 꼬부랑 할머니. 골다공증이 가장 왔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척추입니다. 그래서 척추가 가장 먼저 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칼슘의 99%는 다 뼈에 있는데 혈액 속에 있는 그 1%의 칼슘 농도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오느냐 마느냐 이게 달려 있다. 왜 그러냐면 혈액 속의 칼슘이 부족할 때, 이 칼슘 부족시가 어디냐면 몸의 칼슘이, 그러니까 뼈에 있는 칼슘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혈액 속의 칼슘이 부족할 때는 기본적으로 칼슘을 먹어서 우리가 소화관에서 흡수를 해서 혈액 속의 칼슘을 채워주면은 상관이 없죠. 이게 가장 괜찮은 좋은 방법이죠. 혈액 속의 칼슘이 부족할 때. 그런데
먹는 걸로 칼슘이 채워지지 못하면 뭘 하냐면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옵니다. 혈액으로. 그래서 뼈에 있는 칼슘들이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할 때 그 1%가 부족하면 이 99%를 땡겨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뼈에 있는 칼슘을 쓰다 보면 뼈가 약해져 가지고 골다공증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몸은 이 튼튼한 뼈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혈액에 그 1%가 부족할 때 뼈에 있는 칼슘을 빼왔었을까? 혈액 속에 그러면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뼈에 있는 칼슘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왜 혈액 속에 칼슘이 중요한가? 혈액 속에 칼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뭐 칼슘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들어있는 마그네슘, 그다음에 뭐 구리, 철분, 뭐 아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의 항상성. 항상성이 뭐냐면 몸이 있는 그대로를 계속 유지해 준다는 거죠. 매니지먼트를 해준다는 거죠. 이걸 유지하고 조절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 중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우리 몸 항상성 유지에 가장 미네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보시면 칼슘 농도에 신경과 근육이 매우 민감해서 낮으면은 활동 전이가 생성되고 높으면은 생성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의 농도는 칼슘 자체는 혈액 속에 얼마 들어있지 하지만 요게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몸이 막 엄청나게 변화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콜라. 우리 콜라 애들 못 먹게 하잖아요. 그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pH가 산성이 엄청 세요. pH가 2.5입니다. 되게 센 산성이죠. 왜냐하면 이 콜라의 그 상큼하고 신맛을 내기 위해 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산이 pH를 낮게 해주는데 이게 인체 흡수되면 체액이 pH가 원래 7이 이제 7.4가 정상인데 4.6으로 떨어집니다. 완전 산성으로 온몸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이 미네랄의 조절 기능이 없다면 바로 사망하는 수치다. 몸의 혈액이 4.6으로 떨어지면 사망을 한대요. 근데 이거를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미네랄이 없이 중화시키려면 pH 10인 알칼리수 32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을 그만큼을 많이 못 먹어주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칼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어떤 비유로 제가 공부를 하다 어떤 비유를 하면 비슷하냐면 전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슘이 전류는 에너지죠. 전류가 막 흘러가지고 우리 몸을 이제 돌게 해주는데 예를 들면 전압이 우리 기계는 지금 우리나라 220V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전압이 갑자기 150V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하겠죠. 150V로 떨어져도 전류는 흐르죠. 에너지는 흐르지만 이게 도수가 안 맞으면 전압 볼트가 안 맞으면은 기계가 움직이지 않고 220인데 220이 정상인데 만약에 얘가 300V를 꽂았다. 어떻게 되죠? 뻥 터지죠. 기계가.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칼슘의 기능이다. 전압을 유지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그거를 항상 똑같이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칼슘의 가장 큰 역할. 미네랄의 대부분의 미네랄이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전부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 중에서 제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의 수축 기능. 칼슘은 근육이 세포에 붙어가지고 근육이 수축할 때 칼슘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기 칼맥디에 같이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이따 보겠지만 이걸 이완할 때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계속 수축되고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완되고 하죠.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이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칼슘과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죠? 심장. 그렇죠.
심장 24시간 내내 1분에 한 60, 70번씩 계속 근육과 이완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은 심장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미네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보라색과 요 밑에가 이제 다른 신경이에요. 근데 이 신경세포에서 밑에 있는 신경세포로 요 초록색 알갱이들 보이시죠? 이 초록색 알갱이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얘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서 딱 꼽혀야지만 우리 신경이 쫙 이제 이게 이제 수십만 개에 거쳐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거를 열고 닫고 해주는 게 칼슘과 마그네슘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신경 전달이 안 되면 뭐죠? 근육과 수축과 이완도 역시 똑같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근육과 신경의 전달과 수축과 이완, 이 모든 작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 있는 칼슘 농도가 뼈에 있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뼈에 있는 칼슘을 빼와서 쓰는 거죠. 왜냐하면 뼈에 있는 칼슘을 조금 뺐어더라도 사람의 생명에는 당장 지장은 없지만 근육과 신경에 칼슘이 모자라게 되면은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걸 빼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걸린다. 그러면 이 혈액 속에 칼슘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많으면 당연히 뼈로 보냅니다. 그냥.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뼈는 어떻게 보면 칼슘의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은 얘가 뼈로 보내가지고 이걸 저장을 해서 튼튼하게 계속 뼈를 키워놨다가 급하게 칼슘이 부족할 때는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뼈는 칼슘의 저장 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뼈까지 가는데 모자라면은 이걸 신장을 통해서 또 배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해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결석이죠. 결석에 대해서는 요거 다음에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칼슘이 들어왔을 때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비타민 D죠. 우리가 비타민 D 공부할 때 요 장표 그대로 봤죠. 그래서 칼슘이 들어왔을 때 칼슘 흡수율을 증가해 주어서 뼈로 빨리 보내주는 게, 그리고 혈액에서 이제 뼈로 갔을 때 뼈 속으로 칼슘을 보내주는 거, 요게 이제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칼슘이 많아졌을 때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쫙 보내서 저장을 많이 해놓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러 결석에 대해서 보시면, 그러면 그러니까 칼슘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장으로 가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신장에 무리가 되면은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여러 결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서 비타민 D 공부할 때도 들었지만 칼슘을 많이 먹어서 신장에서 그다음에 요로에서 칼슘이 뭉쳐서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세히 보시면 요로 결석의 원인은 뭐냐면 수분 섭취의 부족입니다. 칼슘을 많이 먹더라도, 그래서 칼슘이 신장으로 많이 가더라도 그만큼 많은 물을 마셔주게 되면은 이 칼슘이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칼슘이 조금 있더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신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칼슘이 물에 이렇게 쓸려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 못하고 서로 뭉쳐가지고 결석이 생기고, 그래서 요로 결석은 여름에 많이 생겨요. 왜? 여름에는 땀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소변으로 가는 물이 적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칼슘의 섭취,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많아서 칼슘이 많이
잘 흡수가 되는 거는 요로 결석과는 무관하다. 요로 결석은 오히려 수분을 적게 먹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죠? 결석이 생겼을 때는 칼슘을 많이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서 몸에서 원활하게 칼슘이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제가 항상성 이야기 드리면서 미네랄이 하는 일이 항상성이라고 했죠. 마그네슘도 마그네슘, 칼슘과 완전 짝꿍입니다. 완전 짝꿍. 그래서 마그네슘은 칼슘과 같이 움직입니다. 칼슘과 더불어 뼈 건강 유지에 관련. 마그네슘의 대부분도 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뼈는 마그네슘과 칼슘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뼈 건강의 유지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마그네슘도 똑같이 신경 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칼슘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심장 박동 유지. 아까 근육을 수축시키는 게 칼슘이라 그랬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그래서 정상 심장 박동을 유지하려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같이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체 대사 유지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마그네슘은 비타민 D와 함께하고, 마그네슘은 혈압도 조절합니다. 왜? 혈관을 칼슘은 다 모든 걸 수축하고 경직되게 만듭니다. 마그네슘 다 이완을 시키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돼서 고혈압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그래서 그렇다고 마그네슘만 많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죠? 혈관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저혈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장이 뿜어주고 이걸 수축할 때는 칼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 이게 열려야 될 때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의 적정한 농도를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또 인슐린 분비까지, 칼슘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마그네슘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서 인슐린도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게 마그네슘과 칼슘 짝꿍의 역할을 합니다. 짝꿍의 역할인데 항상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크게 봐서는 몸의 신진대사와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칼슘, 마그네슘 두 가지가 동시에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의 역할은 또 반대의 역할을 하면서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의 원활한 섭취를 위한 비타민 D, 이거는 같이 일정량을 같이 섭취를 해줘야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미네랄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 몸이 아까 처음에 제가 비유를 드렸듯이 같은 전압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자꾸 뼈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빼와서 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걸리고, 그래서 건강한 몸과 신체의 항상성을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칼슘의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칼슘 하면은 그냥 고기의 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실제 칼슘의 흡수율은 이 해조와 산호칼슘, 해조 심해에 있는 석회해조 칼슘의 흡수율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뉴트리라이트 칼맥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트리플 액션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고, 한국인이 보충한 칼슘 흡수를 돕는 D가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빌두다르 심해에서 채취된 석회해조류의 칼슘을 주 원료로 합니다. 그래서 굴껍질과 함께 석회해조류의 칼슘이 이 주 원료로 해가지고 흡수율도 굉장히 좋은 식물성 칼슘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뼈의 건강, 키성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신진대사, 그다음에 우리 몸이 일정한 몸이 제 기능을, 신경과 근육, 뼈 이런 것들, 심장이
제 근육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미네랄의 기능이고, 그 미네랄 중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게 칼슘, 그다음 마그네슘, 이것들을 같이 섭취하고 비타민 D를 통해서 흡수율도 좋게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칼맥디의 역할이고,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칼맥디가 가진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칼맥디도 또 여전히 꾸준히 드시고,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어머님들 꼭 권해서 같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스텐 미닛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